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모션 그래픽 학과에서 모션 포트폴리오 반 담당하고 있는 최명훈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1시간 동안 미드저니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와 함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PPT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구글에 미드저니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면 미드저니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 아래 메뉴에서 미드저니 디스코드 이 메뉴를 통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자,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서버 보시면 이 디스코드 내에서도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이 디스코드 내에서 이미지 생성을 해줘야 이 미드저니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드린 PPT의 맨 첫 장에 세팅이라고 하는 메뉴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디스코드 입력창에다가 슬래시 세팅이라고 한번 쳐서 자,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요 그림에 해당하는 메뉴가 딱 뜨게 되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미드저니 모델 6.1 이게 지금 최신 버전이고요. 기본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미드저니를 이용할 때 여기 써져 있는 니지 모델 버전 6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뭐냐면, 니지 모델은 2D 그래픽 전문이에요. 그 3D 그래픽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되고, 이제 위에도 제가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이미지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2D로 이미지를 좀 만화풍, 카툰풍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요런 거 전문으로 만들어진 게 니지저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미드저니 최신 버전 6.1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세팅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미드저니의 버전이 몇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스타일라이즈라 그래가지고, 자,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내가 써준 프롬프트에 딱 적합하게 이미지가 나오고요. 스타일라이즈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써준 프롬프트를 조금 더 오버해서 한마디로 이제 스타일라이즈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모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은 당장에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리믹스 모드라고 하는 게 좀 항시 체크되어 있는 게 좋은데요. 리믹스 모드라고 하는 걸 체크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생성할 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프레쉬라고 하는 버튼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걸 딱 눌렀을 때 프롬프트를 이제 수정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창이 떠요. 근데 이 리믹스 모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내가 리프레쉬를 눌렀을 때 프롬프트 입력창이 또 뜨는 거고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프롬프트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리믹스 모드가 체크가 되어 있는 편이 좋고요. 4쪽을 보시면 프롬프트 작성 방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지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파라미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미지 프롬프트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기존에 있던 이미지로 레퍼런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써가지고 이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들어줘 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걸 위한 기능인데 얘는 좀 나중에 해보고요.
일단 텍스트 프롬프트만 제가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만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까요? 뭐 여기 PPT에 준비된 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세팅 메뉴를 보기 위해서 슬래시 세팅 이렇게 입력을 했던 것처럼 슬래시 이미진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제 뒤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라고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새롭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제 가을이니까 커피, 그 다음에 폴 시즌. 제가 이제 시즌이라는 말까지 덧붙인 이유는 그냥 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을을 의미하는 건지 땅에 떨어질 때 폴 그걸 의미하는 건지 얘가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는 이미지가 나오고 어떤 이미지는 가을 이미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시즌이라는 명사를 좀 반드시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이 AI가 헷갈릴 만한 말로 쓰면 안 되고 말을 좀 똑바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프롬프트 작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직장 상사고 미드저니는 부하 직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말을 똑바로 해줘야 내 부하 직원도 임무를 똑바로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히 내가 쓴 단어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플라워, 뭐 해피 도그 이렇게 쳤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엔터 쳐볼게요. 자, 엔터 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보면은 여기에 몇 % 완료되어 있는지가 뜨고 있죠? 이거를 좀 더 빨리 완료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속성 중에. 근데 이제 빨리 완료되게 우리가 또 명령을 주면은 뭐 그만큼의 디테일은 부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들여서 한번 이제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자고요. 다 됐네요. 다 됐고 일단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떠요. 미드저니에서 만들어준 4개의 이미지가 뜨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리플래시라고 하는 걸 눌러가지고 새롭게 다시 도출해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이 넷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거든요. U는 use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V는 variation의 약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4번 이미지를 사용하겠어. 그러면은 이걸 딱 눌러주면은 이 이미지만 좀 큰 사이즈로 아래쪽에 새 창으로 다시 뜨는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4번이 마음에 드네 해가지고 딱 눌러주면은 얘만 하나 이렇게 크게 뜨면서 이 이미지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래쪽에 또 메뉴가 뜨는 거고요. 바리에이션은 와, 이 이미지 진짜 괜찮은데 이런 이미지 형태로 4개를 한번 더 볼래.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4개의 이미지를 더 보여줘.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이제 비슷하게 뜨느냐? 어떤 구도, 뭐 강아지가 오른쪽에 있고 커피가 가운데 있고 꽃이 왼쪽에 있고 뭐 이런 구도 있죠. 분위기, 색감, 뭐 강아지의 종류 이런 것들도 좀 맞춰가지고 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새로운 4장의 이미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에이션 딱 눌러봤을 때 그럼 또 프롬프트를 여기서 또 더 추가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를 추가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뭐 해피 도그라고 써놨던 거를 제가 해피 캣이라고 쓰게 되면은, 자, 이제 아래쪽에 또 새로운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로딩이 걸리고 있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이게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구도와 분위기, 색감 등이 다 비슷한 상태에서 고양이로 수정이 됐고, 고양이로 수정된 거에 대해서 4개의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쵸? 1번 이미지가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1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use 1 해가지고 이제 1번 이미지가 이렇게 뜨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자, 이미지 사이즈를 더 키워서 마무리할래. 업스케일. 스케일을 키운다 이거죠. 스케일을 키우면 거의 한 3K 이상의 이미지로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매우 큰 사이즈죠, 3K면. 그래서 업스케일 해서 마무리할래.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다른 형태로 좀 큰 사이즈로 마무리할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는 사실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많이는 안 써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다른 걸 볼래라고 한다면 바리에이션을 좀 봐주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리 해가지고 서틀이랑 스트롱이 있는데, 서틀은 얘랑 거의 흡사하게 생긴 내장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얘랑 거의 완전 흡사한 내장을 더 보여주는 거고, 스트롱은 얘랑은 조금 다른 이미지로 내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리 리전, 일부분을 수정하겠다 이거죠. 일부분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들 여기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방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베리 리전,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베리 리전 할 때 제가 좀 주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였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수정할 이미지가 좀 작으면 수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정할 이미지가 좀 작으면 수정이 잘 안 되고, 큼지막한 이미지들이 수정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영역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선택 취소가 돼요. 영역이 없어집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올가미 도구가 있어가지고 올가미 도구로 이렇게 좀 더 정교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고양이는 이미지가 엄청 크다 보니까 다른 이미지로 좀 잘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피캣이라고 써져 있던 거를 지우고 해피 라쿤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수정을 돌려보겠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뜰 수도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생각하면서 베리 리전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되고요. 자, 아직까지 로딩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우, 너무나도 귀여운 라쿤으로 이미지 수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커피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이제 1번이 또 제가 마음에 들어서 1번을 사용한다고 해주고 베리 리전 눌러가지고 커피를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긴장돼요. 제가 특강하기 전에 이걸 한번 돌려봤거든요. 또 똑같이. 근데 커피를 다른 걸로 바꾸려니까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대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뭔가 잔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AI가 이미 커피라는 단어를 기억해둔 상태예요. 근데 야, 너 커피 까먹어 이런다 그래서 커피가
까먹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커피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근데 제가 학생분한테 커피 까먹으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던 커피가 확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AI도 이게 잔상이 자꾸 남아요. 그래서 수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시원하게 다 초기화시키고 아예 새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커피 말고 프레쉬 밀크 뭐 이런 식으로, 프레쉬 밀크 보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프레쉬 밀크 글래스 보틀. 그래야 좀 더 이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특히나 좀 이 이미지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뭐 작은 이미지 뭐 그런 거는 잘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지금 수정이 되려고 그나마 이 이미지에서의 커피잔은 크기가 컸어요. 크기가 커가지고 수정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린 PPT에 여기 보이는 커피잔 있죠? 이게 좀 크기가 작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커피잔이라고 AI가 인식을 하지 못했었나봐.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이걸 수정하려고 할 때는 수정이 안 됐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좀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잘 수정이 됐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조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이 요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감 있고 좀 리얼리스틱하고 혹은 뭐 3D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니지 모델로 바꿔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지 모델로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세팅에서 이제 니지 모델로 속성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해피 뭘로 할까요? 이번엔 뭘로 해볼까? 사람으로 해볼까요? 사람? 해피 베이비 걸 뭐 이런 식으로 해보죠. 우유를 들고 이렇게 좋아하는 꼬마 여자아이, 되게 좀 서정적인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죠. 해서 니지 모델에 맞게끔 2D로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또 레퍼런스 탐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랬죠. 이제 미드저니 모델로 할지 아니면 니지 모델로 할지 이걸 자꾸만 번갈아서 설정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미드저니 모델 상태에서 제가 해볼게요. 미드저니 모델 상태에서 자, 아까 전처럼 똑같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처럼 똑같이 뭐 프레쉬 밀크, 글래스 보틀, 폴 시즌, 플라워, 해피 베이비 걸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다가 제가 다시 니지 6 그냥 니지로만 써도 되고요. 그냥 니지 이렇게 썼어요. 뒤에다가 다시 니지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요. 부가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미드저니한테. 엔터 쳐주면 분명히 세팅에서는 미드저니 모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생성되는 이미지는 니지 모델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니지 모델로 생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랑 또 틀려요. 분위기랑 그림체랑 이런 것들이 또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래도 계속 다 다른 이미지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탐구심을 자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계속 다른 게 나오니까 궁금증이 계속 또 생기지 않나요? 또 누르면 또 뭐가 나올까? 누르면 또 뭐가 나올까? 궁금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니지 모델로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 2가지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라미터 작성이 나오는군요. 자주 쓰는 파라미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뒤에다가 AR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 비율이에요. 이미지 가로 세로 비율. AR 띄고 16대 9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어 쓰고요. 명령어 쓰고 한 칸 띄워야 돼요. 한 칸 띈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추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16대 9면 16대 9, 2대 3이면 2대 3, 1대 1이면 1대 1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 쓰는 거는 띄어쓰기 한 칸 하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뭐 구체적인 배경은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이따가는 뭐 목장이 배경이다 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미드저니로 생성하다 보니까 실사풍으로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는 모습이고, 와, 이렇게 귀여울 수 있을까요? 아니,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AI로 만든 이미지들은 뭐 눈이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못 받아들여가지고 뭐 손가락 개수가 6개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잘 나온 애도 있어요, 손가락이.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손가락이 좀 안타깝게 되었죠. 좀 안타깝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베릴 리전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만 영역을 잡아가지고 베릴 리전 해가지고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요. 누가 제일 귀엽죠, 여기서? 3번. 우리 옆집에 사는 애기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좀 만들어 봤어요. 좀 더 뭐랄까 추상적인 이미지로 접근을 해볼게요. 추상적인 이미지. 뭐 W 이렇게 써주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주고요. 수치값은 0에서 3000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파라미터 PPT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놨죠, 제가? W 월드라는 단어를 의미하는군요. 그래서 0에서 3000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해서 제가 3000으로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과연 나올지. 그리고 더 추상적인 이미지를 원한다면 아예 여기 맨 앞에다가 abstract, 이게 추상적인 뭐 이런 뜻이죠. 이런 단어를 애초에 집어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프롬프트 작성에다가 abstract를 썼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다가 W3000을 썼어요. 둘 다 추상적인 이미지 생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추상적이면서도 그림 풍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결과물이 도출되기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애들은 되게 이제 실사풍이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진짜 아스트랄한 느낌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되게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굉장히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내가
이거를 내가 레퍼런스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수채화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미지 생성한다. 엔터 치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 프롬프트 작성하는 칸에다가 이 이미지를 드래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놓으면 이미지 주소가 여기 프롬프트에 딱 떠버려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미지를 드래그 해가지고 프롬프트 작성 창에다가 드래그해서 놔주시면 이렇게 주소가 뜹니다. 이미지 주소가 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만드는 이미지는 이런 컨셉, 되게 어떤 수채화풍의 이런 컨셉으로 이미지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뒤에다가 띄어쓰기 한 칸 해야 돼요. 띄어쓰기 한 칸 하고 뭐 커피, 아까처럼 작성을 해볼게요. 뭐 폴 시즌, 뭐 플라워, 해피도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다시 AR 뭐 2대3 해가지고 세로로 큰 비율로 만들어 볼게요. 세로로 큰 비율 AR 2대3 다시 AR 2대3 해서 전체적인 이 프롬프트는 지금 이제 어떻게 작성되었냐, 여기까지가 주소, 여기까지가 이 레퍼런스로 삼는 이미지 주소, 그 다음에 오른쪽이 프롬프트, 그 다음에 여기가 파라미터. 아까 전에 프롬프트 작성 순서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 그죠? 이미지 프롬프트, 여기가 텍스트 프롬프트, 여기가 파라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좀 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비슷한 분위기의 사진들이 나왔네요. 그죠? 사진 나왔는데 좀 더 이 프롬프트 작성에서 좀 더 구체적이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레이아웃만 조금 참고를 한 느낌이고 그림체까지 완전히 참고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스타일을 또 작성을 해줬어야 됐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수채화가 워터컬러죠, 워터컬러. 그래서 워터컬러라고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더 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게 이 컨셉에 대한 용어 같은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용어 같은 거를 제가 이 PPT의 마지막에다가 엄청 모아놨거든요.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워터컬러라고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미지가 잘 나올지. 와우, 잘 나왔네요. 그쵸? 잘 나왔는데 좀 희한하게 나온 것들도 있긴 있지만 잘 나온 것들도 있네요. 이거 특히 마음에 드네요. 아, 웃고 있는 얘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가 마음에 들지만 얘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손으로 뭐 들고 있는 얘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건 나중에 또 베릴 리전 해가지고 수정을 보면 되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레퍼런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미지로 레퍼런스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핀터레스트 같은 홈페이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디자인 하실 때 이런 홈페이지에서 레퍼런스 많이 탐구하시죠? 뭐 요런 데에서 좀 검색을 해봐도 되는 거죠. 뭐 3D 아트웍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레퍼런스 삼을 것들을 갖다가 다운 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거 되게 예쁘다. 자, 이런 이미지를 제가 하나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을 받았는데 다운받은 이미지로 레퍼런스를 쓰려면 일단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업로드하면 돼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이미지 업로드를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JPG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뜨진 않고 이렇게 파일 형태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냥 JPG 파일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떴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클릭하면은 뭐 이미지가 뜨긴 뜨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해가지고 이미지 주소를 따면 되는 거고요.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진 한 다음에 엔터 쳐서 프롬프트에다가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딱 놓으면 똑같이 이미지 주소가 복사 붙여넣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는 거죠. AR 16대9로 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여운 3D 이미지였거든요. 그쵸? 굉장히 귀여운 3D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런 풍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요. 요거까지 확인해보고 PPT 진도를 좀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PPT에서 보시면은 13쪽까지의 내용을 우리 수업을 통해서 나갔고요. 또 다른 레퍼런스 활용으로는 PPT의 10쪽에 보시면 이 describe라고 해서 이미지를 describe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안을 해줍니다. 총 4가지를 제안해 주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슬래시 describe 엔터 치고 이미지 업로드 할 수 있게 뜨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전에 JPG 파일로 이 고양이 사진을 다시 저장을 해놨었고요. JPG 파일로 저장한 이 고양이 아트웍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게 되면 자, 미드저니 보시 생각 중이라고 뜨고요. 이 이미지에 대한 이 프롬프트를 4가지를 제안을 해주죠. 이 중에서 하나를 복사해가지고 제 프롬프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인 프롬프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자, 한번 똑같은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도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해준 레퍼런스 이미지와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가구 배치, 3D 모델링 스타일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또 다르게 도출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진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복붙을 해주는데 뭐 블랙캣, 이 블랙캣을 갖다가 뭐 화이트 뭐 푸들이라고 해볼까요? 푸들 이런 식으로 수정해가지고 강아지 이미지로 또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검은 고양이 대신에 하얀 푸들이 앉아있는 걸로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클레이 애니메이션, 픽사, 앤드 3D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트웍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르게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슬래시 이미진 엔터 치고 그대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이 스타일은 뭐 카메라로 찍은 초상화 느낌이다라 그래가지고 뭐 포트레이트 초상화죠. 근데 이제 카메라로 찍은 초상화다 이래가지고 요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바로 쓴 건 아니고요. 구글에다가 번역기를 돌려서 이걸 보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엔터 쳐서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생성이 완료가 됐는데 아까의 3D 렌더링의 스타일과는 확실히 다르게 다소 실사풍으로 이미지가 생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초상화라고 하는 게 보통 실사풍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로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describe라고 하는 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describe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이미지의 이 프롬프트를 추출을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추출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피사체라든가 내가 원하는 아트웍 스타일을 이제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아트웍의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쪽 한번 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14쪽. 블렌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슬래시 치고 쓸 수 있는 기능, 블렌드. 총 5개까지의 이미지 조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제가 뭐 이런 그림체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후드를 쓴 이미지, 그리고 팔다리가 되게 좀 여리여리한 이미지, 약간 가분수 같은 느낌도 있죠. 약간 가분수에 팔다리가 좀 여리여리한 이미지, 뭐 이런 걸 좀 희망한다 해가지고 이 3개의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블렌드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블렌드 엔터 치면은 이미지 1, 2만 떠 있죠. 총 5개까지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오른쪽에 클릭해 보면은 떠요. 이렇게 이미지 추가할 거냐고. 오른쪽에 클릭해 보면은 이미지 추가할 거냐고 뜨고,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지를 좀 써볼게요.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그냥 엔터 쳐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혼합을 해버리고 그냥 엔터 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완전 짬뽕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굉장히 하찮게 나왔어요. 그쵸? 일단은 굉장히 하찮게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서 나왔는데, 특징은 잘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특징은 잘 살아있는데, 뭐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15쪽에다가 써놨죠? 15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걸 이용해서 리프레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리프레쉬 눌러가지고 뭐라고 써볼까요? 또 해피도그라고 써볼게요. 써보면 약간 의인화된 강아지 캐릭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에서 좀 나왔죠. 요걸 토대로 이제 바리에이션에 또 돌려보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돌려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냥 완전히 사람으로 뽑자 이래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었거든요. 뭐 도그, 후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해보자면 뭐 해피 걸 근데 입고 있는 거죠. 후디, 도그 후디를 입고 있다. 도그 후디를 착용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거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딥 L이라 그래가지고 AI 번역기를 통한 이제 번역을 좀 해주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구글 번역기도 있긴 하지만 구글 번역기가 또 완벽하진 않고요. 세간의 가장 완벽한 번역기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딥L이라고 하는 AI 번역기입니다. 요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강아지 후드티를 입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나왔죠. wearing a dog hood. 요렇게 해가지고 AR 1:1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 너무 귀엽게 잘 나왔네요. 그죠? 귀엽게 잘 나왔고, 강아지를 들고 있는 폼이 뭔가 좀 이미지가 많이 구겨져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못 쓸 것 같아요.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게 3번째, 4번째인데, 3번째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4번째도 뭐, 괜찮네요. 4번째로 한번 써볼까?
네 번째로 써볼 건데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바리에이션을 돌릴 건데 구도를 달리 가져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저희가 수업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앵글의 종류, 샷 사이즈의 종류 이런 것들은 구글 검색하시면 잘 나오고요. 샷 사이즈라 그러면은 뭐 롱샷, 풀샷, 뭐 미디움 샷, 뭐 바스트 샷, 클로즈업 이런 걸 샷 사이즈라 그러죠. 앵글은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아이 레벨, 탑 레벨 이런 걸 앵글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강 시간 때 제가 이거 수업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앵글에 대한 수업 자료, 샷 사이즈에 대한 수업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구도를 좀 생각을 해서 고프로 이런 식으로도 적어볼 거예요. 고프로라고 하면은 액션캠 있죠. 마치 액션캠을 들고 있는 듯한 하이앵글 느낌이죠. 근데 고프로라고만 적으면 좀 불안해요. 비슷한 용어들을 많이 적어주면 좋거든요. 고프로가 약간 이제 내가 나를 찍는 하이앵글의 특유의 시점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하이앵글이라고 한 번 더 적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ish eye 앵글이라 그래가지고 어안 렌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안 렌즈. 한자를 직역하면 말 그대로 물고기 눈이죠. 어안 렌즈. 이렇게 둥글게 왜곡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면은 자, 두 번째는 꽝인 것 같고 두 번째랑 네 번째는 꽝인 것 같고요.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잘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바리에이션을 돌리면 돼요. 또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바리에이션을 또 돌려주게 되면 이런 하이 앵글의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시점이죠. 그쵸?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하이 앵글의 이미지가 앞으로 또 쭉쭉 나올 거예요. 얘를 이용한 바리에이션을 또 돌려보면 요거까지 확인하고 PPT만 이제 보면서 특강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아무래도 갖고 있는 이미지로 바리에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착용하고 있는 의상들이 또 동일하게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단계에서부터 리플래시를 또 다시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또 다시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타고 결과물을 도출할 때 뭐가 점점 마음에 안 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역으로 예전에 작업했던 걸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 출발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배경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이런 정면 구도로의 배경. 정면 구도는 X자 구도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X 쉐이프 컴포지션이라고 영어로 썼고 아이 레벨, 이 눈높이 레벨로 보는 거죠. 하이 앵글, 로우 앵글도 아닌 눈높이 레벨.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나왔는데 밑에 거는 또 다른 앵글과 뭐 샷 사이즈를 입력을 하니까 그거에 해당하게끔 이미지가 또 달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우 앵글은 아래에서 위로 보는 앵글이죠. 아래에서 위로 보는 앵글. 얘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나요? 달라 보이죠? 이게 위를 쳐다보는 앵글이죠, 지금. 사람이 약간 위를 쳐다보는 앵글로 도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앵글, 샷 사이즈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워터컬러 써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화 스타일을 갖다가 뭐 펜슬 드로잉 이렇게 쓰면은 마치 연필로 쓴 것처럼 그림이 나오고요. 뭐 코리안 페인팅 이렇게 하면은 약간 잉크 스타일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화 스타일에 대한 용어, 그리고 이 그래픽 스타일에 대한 용어, 빛의 느낌 있죠. 이 라이팅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더더욱 여러분들의 이 이미지 생성에 좀 더 이제 퀄리티 높은 이미지 생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 뭐 컨셉, 뭐 사이버 펑크
뭐 오리엔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동양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미스테리우스, 뭐 호러 코어 막 이런 것들. 컨셉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적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생성에 좀 도움을 주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키워드들, 우리가 좀 생각하기 힘든 키워드 있죠. 전해드렸습니다. 여기 이 컨셉부터는 이건 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교환을 만들어주신 분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지점의 강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이 결과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는 우리가 가중치라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를 더욱더 생각해서 이미지 도출을 해줘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프롬프트 뒤에다가 땡땡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땡땡이. 근데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땡땡이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마치 우리 에펙 할 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쓰는 것처럼 땡땡이라고 쓰면 앞에 있는 애들한테 전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프롬프트 작성 순서도 나름 중요합니다. 실제로 앞에 쓴 걸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자, 없으시면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시고요. 언젠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